바로 국민의당 원내 대변인 맡고 계시죠. 최명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연결했습니다. 네네, 오랜만입니다. 예. 박주선 당 비대위원장이 6월 26일 사과했고 16일 지난 오늘 드디어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했는데 현 시점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최명길 대변인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어찌 보면 좀 보통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이제 강조했던 대목이 안철수 대표가 이제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절대로 인색한 입장이 아니다. 예. 그런데 뭔가 계기를 잡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 그 7월 3일 날 월요일이죠. 예. 그 입장 표명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또 주변이 아무래도 검찰 수사 결과가 머지않아서 발표가 될 텐데 그걸 계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뭐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조금 너무 늦지 않게 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더욱더 관심은 이제 그 진솔하게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느냐 하는 게 이제 관심사인데요. 그거는 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 주시면서 주변에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번 계기를 보고 말씀을 하자 이래서 주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주변에 누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나요? 그런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조언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알겠습니다. 어려지는 부분입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 이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에게 있다. 짊어지고 가겠다. 모든 건 내려놓겠다. 자숙과 성찰의 시간 갖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전적으로 내 탓이다라고는 하셨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 답이 없다는 게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분이 이제 후보였는데 후보 노릇은 끝났고요. 그러면 이 당에서 평당원 이외에 전직 대표라는 거 이외에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직도 사직했고요. 국회의원직도 버렸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할 때 무언가를 던질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거론했던 게 정계를 은퇴하는 문제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계를 은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그 안철수 후보가 한 발언을 꼼꼼히 한번 뜯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느낌에는 정계 은퇴도 생각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요. 그게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됐거든요. 그럼 당에 남겠다는 뜻이네요. 은퇴 생각이 없다는 저는 이 말이요. 이 말이 그 상당한 기간 국민들 앞에서 떠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그래도 국민들한테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정말 당과 정치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드러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저는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요. 이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십시오. 그러면서 힘들게 만든 다당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미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자기의 정치 생활 5년에 이룬 하나의 업적과 꼭 남기고 싶은 어떤 기록하고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다당제를 도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자기가 앞장서서 이뤄낸 이 소중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자기가
정치인으로 살아남아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거기서 당선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거는 이미 현실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나는 무엇을 남기고 대한민국 정치가 사라져가는가라고 하는 걸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공소 제기가 되는 시점까지는 네. 서울에 가까이 있겠지만 네. 그 이후에는 상당 기간 국민들 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방금 3당의 역할, 자기가 국가 정치인,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이 있다면 제3당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네네. 안철수 전 대표에게 질문을 하나 제가 만약에 드리고 싶으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새정치연합 추진위원회를 그냥 하시면서 거기서 새로운 창당을 하시지 뭐 하려고 민주당과 합당을 하셨어요? 그거는 새정치민주연합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민주당과 합당해서 만든 것은 예. 총선 전이잖아요. 네, 총선 전이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소신이 다당제가 만약에 정치적 소신이었다면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저는 그런 이해하고 설명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당시에 네. 2015년 당시 14년에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합당하는 일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찌 보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를 통해서 양당제건 다당제건 네. 그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시절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른바 대한민국의 양당 그 적대적 공정관계에 있는 양당 정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이게 정말 정치가 한 발짝도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게 네. 이제 당을 뛰쳐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예. 그 결과적으로는 뭐 40석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당시로서는 성공했던 것인데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대선 후보 실패를 하고 지내온 과정에서 이제는 만일 하나의 업적을 남긴다면은 대한민국의 다당제를 도입하게 만든 일을 꼽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청취자분들이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대신 읽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네. 0886번 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속초에서 맛집 탐방을 하신 것 같았는데 서울에 올라오셨군요. 하셨고요. 그건 뭐 약간 비꼬는 말씀입니다. 모르 제가 이제 문자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각색해서 읽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51번님 같은 분도 뭐 비슷한 그런 글을 보내주셔서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어제 저 박상병 교수가 나오셨거든요. 노동일 교수님하고. 정계 은퇴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당 대선평가위원회 그저께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최민길 의원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 대통령감이 되기 어려운 후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모양인데요. 어떤 느낌으로 당 의원들이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고요. 발제자 한 분 토론자인 분이 두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대선 후보로 실패하고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대선 평가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국민의당의 진로 장래는 과연 있는 것이냐를 이제 바닥부터 점검해보는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참 비정하지만 후보는 일단 지나간 걸로 치고 국민의당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그런 토론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후보가 우리 당에 남아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국민의당한테 도움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걸 놓고 냉정하게 따지는 그런 토론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채인 측면이 훨씬 많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아직도 소중한 자산의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은 부채인지 자산인지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지만 앞으로 잘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부채가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산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어렵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 중에 이제 아까 이종훈 박사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심적 고통을 겪은 당사자에게 사과드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국민의당의 입장은 문준영 씨 특혜 취업 이 사실만큼은 이 특검을 해서라도 한번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한 심적 고통에 대한 사과는 이게 뭐 허위 보도가 만약에 검찰 조사에 드러났다면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고 특혜 취업 거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과가 아닌 것이죠.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실제로 사실이 아닌 어떤 터무니없는 내용이 그 공당에 의해서 제기돼서 네. 자신의 아버지가 출마한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네. 당사자가 겪는 어떤 그 고통이랄까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하는 거는 뭐 국민께 사과드리는 거, 지지자에게 사과드리는 거, 그리고 당사자한테 사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건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제기됐던 고용정보원의 취업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그 사과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야당이 제기한 것처럼 국민의당도 그 대목에 대해서는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미애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뭐 관심 있는 것은 역시 국회의 협조가 가능하는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내용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쪽 측면의 협조? 뭐 추경이라든지 인사청문회 내용에 대해서 국회 협조 문제. 지금 현실적으로 18일까지가 이제 7월 임시국회 회기인데요. 18일 날 한 번의 본회의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과연 심의를 끝내고 18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회의적이고요. 그렇군요. 게다가 그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그 두 문제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일부를 하든 전부를 하든 임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행동은 서로 연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국민의당도 그런 입장입니다.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본인이 당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정계 은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겠죠. 안철수 전 대표. 제가 받은 인상은 그래요. 제가 받은 인상은 그 상당히 오랫동안 그 국민들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그때 판단해서 국민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뭐 어떤 정계를 떠난다든지 하는 그런 결정을 할 것 같다는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대는 안 나오시겠네요, 그죠? 물론이죠. 그거는 나온다면 저부터 반대할 겁니다. 참 오랜만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이렇게 함께 제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